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2분짜리 영상으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부구에, 중국 부퇴, 중국은 굴복하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란 제목입니다. 태풍의 눈처럼 미국이 일으킨 관세 폭풍은 전 세계를 해치고 있다면서 중국을 목표로 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90일 유예를 내서 협력을 강제하는 장난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권에 굴복하는 것은 인전즉허, 갈등을 해소하려 독을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과거 반도체 덤핑을 구실로 미국이 일본 도시바를 박살내고 플라자 합의를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거대 기업 알스톰도 미국이 쪼갰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타협을 하고 무릎을 꿇으면 압박을 더 가하는 게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쟁하면 합작이 가능하지만 굴하면 망하는 길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약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며 패권과 괴롭힘에는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공리는 지켜져야 하며 종이 호랑이에는 대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무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세계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협력해 난관을 극복하면 미국은 외로운 배 한 척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제국주의는 오만에 막무가내이고 지금 보면 미국은 이랬다 저랬다 제멋대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동서남북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던 돌파에 암흑의 밤에서 빛나는 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횃불을 들고 일어나야 하며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개척해 한다면서 모든 나라가 허리를 펴고 바로 서면 패권의 높은 벽은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세계를 위해 우리는 분발 도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만들어진 이 영상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100일기에 발표한 것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동한 무역, 관세 전쟁에 굽히지 않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굽히면 굽힐수록 우습게 보고 더 숨통을 죄는 게 미국의 속성이라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맹우를 규합해 대항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2분의 짧은 분량이지만 매우 강력한 토미 경문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고지아코는 이 영상으로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위협과 압력 가하기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은 미국이 먼저 일으킨 것으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째려보면서 먼저 눈을 깜빡이는 쪽이 지는 거란 식입니다. 트럼프는 벌써 여러 번 시진핑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는데 정작 중국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벌써 5번이나 시진핑이 전화를 걸었다는 사기를 치다 들통났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쯤 되자 시진핑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양호하다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전으로 인해 마태 매대가 비어가고 있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재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CNN 등은 미 정부가 무대책이라면서 당장 소기업들이 궁지에 물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모차의 경우 가격이 25%나 올랐고 차량용 어린이 안전 시트는 20%나 올랐습니다. 어린이용 완구를 비롯해 중국에서 만들어져 수입되는 제품들이 모두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교육 완구협회 CEO 릭 월덴버그는 관세를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베센트의 이런 낙관론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90% 가까운 미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이 물가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여론이 89%, 단기적으로 보면 관세전으로 인한 손실이 클 것이라는 여론이 70%에 달했습니다. 관세가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여론은 49%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50%에 달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관세전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여론 역시
62%에 달했습니다. 미 CNN 등은 취임 100일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최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83%, 레이건이 67%, 오바마가 63%, 바이든이 53%, 1기 때 트럼프가 44%, 이번에는 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CNN을 포함한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좌파, 리버럴이긴 하지만 그들이 보도하는 게 100%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가운데 이민 정책은 45%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경제와 인플레이션, 관세는 모두 30%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대체가 가능하다면서 모든 위험을 모니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쪼울라는 최근에 미 채권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량에도 신경 쓰면서 그 가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크 헤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인데 러시아처럼 황금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헤지 수요가 강력해지면서 중국의 황금 ETF는 올 1사분기에 3배나 폭증했습니다. 2024년 1사분기에 황금 ETF가 5.49톤 증가한 데 반해 올해는 23.47톤이나 늘어 327.73%나 폭증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민간의 황금 투자 열풍이 대단합니다. 올 1사분기 동안 중국의 황금 보유량은 12.75톤 늘었습니다. 이로써 올 3월 말까지 중국의 황금 보유량은 2292톤이 넘었습니다. 한편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에 맞서 브릭스가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각국의 삥을 뜯으려 한다면서 모부조성 토시에 투이소 지후이랑 빠링저 더춘 진치라고 말했습니다. 잠자코 있으면서 타협하고 움츠리면 깡패로 하여금 더 많은 요구를 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왕이는 브라질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과도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이는 다자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초석이며 단결과 협력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공통분모지만 일부 국가들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방주의를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제 시스템은 세계 안정과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인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위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위는 상호 신뢰와 지원 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위와 라브로프의 만남은 러중 관계를 트럼프가 결코 파탄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이 다가오면서 푸틴과 시진핑은 더욱 양국의 우위를 다질 전망입니다. 러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포위와 제재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제재에 중독돼 러시아와 중국을 전우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미국 매체 CBS가 4월 2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인터뷰했습니다. 물론 대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CBS 기자는 라브로프를 자극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라브로프는 아주 노련하고 미국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은행을 제재해야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엉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키예프 측이 민간 시설을 요새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것으로 러시아는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포함한 자국 영토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크림 반도가 미국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동의를 얻어 크림 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고 한 데 대한 대답입니다. 크림 반도가 지 것도 아닌데 트럼프가 뭘 주고 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라브로프는 또 자포로제 원전의 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소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자포로제 원전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의 보호령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자포로지아 원전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관리하에 이전한다는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 문제가 협상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로사톰의 통제에 있으면서 IAEA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의 정치 분석가 세르게이 라트셰프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합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워싱턴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트럼프를 칭찬하고는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러시아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팀이 의도적으로 부추긴 과장된 낙관잡기대, 러시아를 희생시켜서라도 합의를 이루려는 욕망은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미국은 모스크바와 사업을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제재를 해제하자는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과의 협력 없이도 잘만 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러미 간 이해관계에서 균형을 찾는다면 함께 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매우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러시아는 미국과의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협상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은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협상 중에 무슨 말이 오가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구 떠드는 협상은 진지한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